안녕하십니까. 사회학당 민법과 역사,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민법전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애석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법의 근대화 작업은 자주적이지 못했습니다. 구한말 우리 스스로 법을 근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서의 법의 근대화, 이 작업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의 역사에서 어두운 부분이지요. 이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1912년에 조선민사령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이 조선민사령의 목적은 뭐냐면은 민사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일본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 상법, 민사, 소송법 등 일본의 주요 민사법이 한반도에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을 하죠. 사실 강제병합 당시에 한반도의 국가의 명칭은 대한제국이었죠. 근데 합방을 하고 나서 일제는 바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기로 하는 칙령을 발표해서 국호를 격화시킵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됐죠. 근데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일본 법률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에 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미 군정법령 제21호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계속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 미 군정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 군정법령 제21호의 취지는 재헌헌법 제100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헌헌법 제100조에 보면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의 법률이 한반도에서 적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미 군정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이제 행정부로서 작용을 했는데, 미 군정은 법전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군정법령 제3호를 발표를 해서 법전기초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생국의 주권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 중의 하나로 기초법전을 제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위원장은 김용무라고 하는 분이고, 위원은 김병로, 이인 같은 분들이 위원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세 분은 대단한 분들이죠. 이 세 분 모두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을 변호했던 그런 민족주의 변호사들이고요. 김용무 선생은 미 군정 당시에 대법원장이셨고, 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의 교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이셨죠. 그리고 이인 선생은 대한민국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이 법전기초위원회는 유진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실무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법학자라고 하는 그 법률가들이 생성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법전기초위원회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전 편찬 사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과업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부 수립 후에 그 과업을 맡은 위원회가 바로 법전 편찬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서는 이 법전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범을 정비했는데 바로 이 두 규범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영의고, 그리고 처무 규정, 이것은 법원 규칙입니다. 법전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셨고요. 이 법전 편찬위원회의 경우에도 법전 기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 대부분이 실무가였습니다. 법전 편찬위원회에서 법안을 어떻게 기초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초했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요강을 작성을 하고 그 요강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안을 기초했습니다. 이것은 이 법전편찬위원회 처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에 관한 기초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요강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총칙 1-2 이런 식으로 해서 총칙의 앞부분에 이런 식의 취지가 포함된 규정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의용민법에는 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됐었던 거죠. 근데 민법을 새로 만들 때에는 이것을 명문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강에 따라서 현행 민법 제2조 1항과 2항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가 규정이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민법전 초안 작업과 이 정부안이 확정되는 이 경과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법편은 이 48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한국 전쟁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산법편이라고 하는 것은 총칙, 물권, 채권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법편 있죠. 이것은 1949년 6월 11일 날 시작을 했는데 1949년 말에 초안을 만들지 못하고 민법 친족 상속법 편찬 요강이라고 하는 친족편의 42개 그리고 상속편 7개 항목의 요강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것은 친족 상속법 편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초안을 작성을 하지 못했던 거죠. 1953년 7월 4일 법전편찬위원회 총회에서 민법 초안을 통과시켜서 이 법전편찬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법안을 채택을 하게 됐고요. 그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부가 이때 제출한 민법안에는 오직 민법안 하나뿐이었어요. 그 하나뿐이고 제안 이유서라든가 뭐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일부 자료에는 참고 자료가 원래 있었는데 6.25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취지의 기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목표도 있었고, 또 이 제안 이유서라든가 참고 자료를 찬찬하게 만들 만한, 구성할 만한 그런
이 환경, 특히 인적인 그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1954년 10월 28일 이 민법안은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11월 6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안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때에 민법안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장경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민법 제정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는 아마 나중에 다른 곳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955년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총 65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민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1956년 9월 5일 민법안 심의 소위원회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민법의 3개편, 총칙, 물권, 채권 편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친족 상속 편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를 통한 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친족편, 상속편 각각 34개, 7개의 요강만을 결정한 채 그 항목마다 이유를 붙인 심의록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친족 상속편에 대한 견해차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57년 4월 6일 그리고 7일 양일간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공청회에서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 됐던 것 2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재산법 분야에서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이 문제,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하는 문제 이 문제죠. 그 다음에 가족법 분야에서는 동성동본 불혼 문제 이 2가지가 각각 재산법 편과 가족법 편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57년 5월 3일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서 민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자, 57년 6월 17일 정부는 54년 10월 26일에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민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전에 이루어진 재산편의 축조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것을 채택을 하고 친족 상속편에 대해서도 이때에는 축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친족 상속편의 축조심의를 시작한 날이 57년 8월 19일이었고요. 이것이 확정된 날이 57년 9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상속편에 대한 축조심의에 소요된 시간이 약 보름 정도였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57년 11월 5일 민법안에 대해서 이 제26회 국회 본회의에 이 민법안이 상정이 되는데요. 그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7년 11월 5일 바로 그날 제1독회가 시작되는데요. 제1독회에서는 민법안의 주요 쟁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7년 11월 21일부터 제2독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민법안 각 그 조문에 대해서 차례로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5일부터는 수정된 조문에 대해서 먼저 토론과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 방식을 변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피드를 내게 되는데 이 시기가 이 11월 25일부터
속도를 내게 된 요 시기가 뭐냐면은 우리 민법 그 현재 이 물건 있죠. 총칙편의 물건 그러니까 98조 이 98조에 대한 심의에서부터 속도를 내게 됩니다. 57년 12월 17일에는 민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종료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57년 12월 17일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는 생략하기로 의결을 했죠. 그래서 민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종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민법을 공포하고 시행하는 이 단계가 있겠죠. 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이승만 대통령이 민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부칙 제1조는 민법의 시행일을 1960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2년 조선 민사령 이래 이 한반도에서 진행되었던 의용민법 시대가 종식이 되는 거죠. 예. 이래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민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